여기 흥미로운 한 인간이 있습니다. 계층 상승의 욕망의 정점에 있는 사람, 바로 박정희입니다. 비민의 아들에서 큰 칼을 찬 군인을 넘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던 박정희는 한국 근대화의 상징이자 성공의 아이콘이기도 하죠.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박정희는 대중의 욕망을 자극시켰고 근대화의 꿈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욕망을 꿈꿨고 그 꿈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중에서도 이 영상에서는 박정희의 욕망을 식민지라는 공간 안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의 출발을 정확히 알아야 그의 해방 이후의 삶도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유년 시절부터 출발해 봅시다. 박정희는 1917년 11월 14일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에서 오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가 살던 상모리는 구미읍에서도 8km 떨어진 외진 지역이었고 주변에 제대로 된 교육기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정희는 9살이 되던 해 구미 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그의 셋째 형 박상희였습니다. 전체 가구 수가 90여 호밖에 되지 않는 마을에서 박정희 이전에 보통학교에 다닌 사람은 박상희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가 살던 동네를 보나 출신 집안으로 보나 박정희에게는 출세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대단히 빈약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보통학교로의 진학은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선택의 기회였고 학교는 곧 그 기회를 펼칠 수 있는 장이었죠. 기회의 장에 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통학교 시절 그의 성적은 이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거의 전 과목에서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을 받았으며 8점을 받은 것은 3학년 때의 수신, 도하, 체조가 전부였죠. 1, 2학년 때는 우등상을, 5학년과 6학년 때는 우등상과 정근상을, 3학년 때부터는 반에서 급장과 수석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박정희에게 권력관계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나타난 박정희의 흥미로운 모습은 같은 학교 동료들에게 보인 폭력적인 태도입니다. 박정희가 급장을 지냈던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동료들 중 그에게 맞지 않은 아이가 드물 정도로 그의 권력형 폭력은 심각했습니다. 박정희는 누구보다 빠르게 계층의 사다리 위에 선 권력의 핵심 기제를 배워갔고 활용하는 방법을 체득해갔습니다. 악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박정희는 친구들에게는 두려운 존재로서 군림하려 했고 일본인 교사에게는 귀여움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그의 형 박상희의 권유에 따라 대구 사범학교로의 진학을 결정합니다. 박정희가 구미 보통학교를 졸업할 당시 총 11회까지의 졸업생을 배출했었고 그중 대구 사범학교에 합격한 사람은 박정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별도의 학비 부담이 없고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대구 사범학교는 경북 지역의 가난한 수재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상급 학교로의 진학을 원하지만 고등 보통학교를 갈 수 없었던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였죠. 대구 사범학교에서의 교육은 가난하면서도 우수한 조선인 학생들을 한국 신민의 정신이 투철한 교사로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대구 사범학교는 교사 사관학교라고 불릴 만큼 학칙과 규율이 엄격한 학교였습니다. 박정희는 이때 자연스럽게 근대적 규율 시스템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사범학교 생활은 우울한 기억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의 궤적으로 유축컨대 사범학교가 지향하는 인재상은 그가 선망에 맞지 않던 영웅들의 삶과는 달랐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조건에 맞는 선택이었을 뿐 그의 사범학교 진학, 즉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스스로 꿈꿨던 장래희망과는 맞지 않았죠. 때문인지 그의 성적은 박정희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성적은 1학년 때 97명 중 60등, 2학년 때 83명 중 47등, 3학년 때 74명 중 67등, 4학년 때 73명 중 73등, 5학년 때 70명 중 69등으로 결코 우수하지 못했습니다. 결석도 매우 잦았는데요. 연평균 수업일수 중 결석일수가 20%를 차지할 만큼 높았죠. 박정희에게 사범학교라는 공간이 알려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위계화된 계층 질서 속에서 식민, 피식민 차별 구조에 대한 이해였죠. 식민 질서의 사다리로 높이 올라갈수록 차별이 뚜렷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파악한 겁니다. 사범학교는 그가 꾸었던 꿈의 한계를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식민지민의 신분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인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온몸으로 파악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1937년 3월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문경 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교사 생활을 접었죠. 짧은 교사 생활을 마감한 박정희는 돌연 만주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박정희 개인의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만주국의 큰 칼을 찬 군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는 독립군이 아닌 만주군, 더 나아가서는 일본군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박정희는 1940년 신경군관학교 제2기로 입학하게 되죠.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할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이 다하도록 충정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한 사람의 만주국 군인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도 바라지 않고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 혈서를 통해 박정희가 군관학교 입학을 얼마나 원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만주로 향했는지, 왜 군관학교로 갔는지 그의 입으로 단 한 번도 명쾌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시기와 만주라는 공간이 가진 특징, 그리고 혈서를 통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조선인이라는 신분적 약점을 만주군, 더 나아가 일본군이라는 새롭게 만들어진 신분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거죠. 물론 그 극복의 과정에서 조선은 버려야 할 가치였습니다. 1942년 졸업 당시에 박정희가 외친 선서는 애처롭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에서 나는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이는 목숨을 건 충성서약이 있어야 그나마도 2등 국민으로 사다리 위에 군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경군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박정희는 이를 발판 삼아 일본 육군 사관학교 3학년에 편입합니다. 일본 육사로의 편입은 당시 만주인과 조선인 생도 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일종의 특전이었죠. 다할 수 없는 욕망을 가졌던 일본 육사생도 박정희는 그렇게 일본군이 되어갔습니다. 1944년 4월 일본 육사 57기로 졸업한 박정희는 견습군관 신분으로 관동군이 되었다가 그해 7월 소위 신분으로 만주군 제6관구 소속 보병 제8단에서 근무합니다. 박정희가 그곳에서 정확히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는 증언자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팔로군 토벌에 직접 나섰다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단장의 부관실에서 작전참모 역할을 하는 을종 부관 겸 부대의 단기관리 임무를 맡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잘 알려진 것처럼 파란만장하게 펼쳐집니다. 일본군 박정희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국군이 되는 과정부터 남로당원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구원받는 과정, 정군운동 이후 5.16 쿠데타로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자가 되는 과정까지 마침내 욕망의 끝에 다다르는 시기는 사실 해방 이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영상을 통해 그 욕망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식민지라는 공간에서 키워나간 그의 욕망은 처음부터 가장 최상단에 올라서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결국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사처럼 스스로의 욕망을 끝내 이루어냈습니다. 화려한 죽음으로 말이죠.